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텍사스 거주자인데요. 최근 이 주식시장이 다시 살아나서 드디어 제 투자금도 플러스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오래 걸리기도 했고 또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걱정인 것도 있고 그보다 마침 다른 곳에 지금 돈 들어갈 일이 생겨서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요. 이때 적용되는 세법에 대해 알고 싶다. 항상 좋은 영상 고맙습니다. 달라스 세미나 예약했고 세미나장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식 투자 관련해가지고 제가 세금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예전에 22강, 그 다음에 185강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그러면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특히 여기 지금 해당되시는 분, 질문하신 분에게 맞는 관련된 그런 관점에서의 설명이 될 텐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의 과세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이 있을 겁니다. 크게 봐서요.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같이 보는 게 맞을까 싶은데 캐피탈 게인 텍스가 있고 디비전 텍스가 있어요. 이건 뭐냐? 주식을 매매하는 데 발생하는 세금이겠죠. 주식 투자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거겠으나 이 캐피탈 게인 텍스는 내가 이걸 매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득에 대한 세금이겠죠. 캐피탈 게인이니까요. 디비전드는 뭘까요? 내가 주식을 소유했을 때 배당받는 거죠. 그때 발생하는 세금인 거고요. 그 다음에 NIIT 좀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 소득에 대한 특별소득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와시세일, 그리고 주식 전업 투자자의 경우에 대한 내용이 있을 텐데요. 하나하나 볼게요. 첫 번째, 캐피탈 게인 텍스요. 이거는 말 그대로 주식을 매각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 발생하는 세금일 텐데요. 이거는 두 종류로 나누어서 봅니다. 뭐냐면 내가 소유한 기간이 1년을 넘느냐 아니면 1년이 안 되느냐. 그렇죠. 내가 매각을 했을 때 그 보유한 주식의 소유 기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1년 이하일 경우는 단기 보유로 해당이 되고요. 단기, 그리고 1년 이상일 때 장기로 본다는 얘기겠죠. 그랬을 때 단기 보유 주식에 대한 캐피탈 게인은요, Ordinary Income Tax Rate에 적용을 받습니다. 캐피탈 게인 텍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소득세를 부과받는 데 있어서 적용되는 세율, 이것을 Ordinary Tax Rate이라고 한다면 내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그 브래킷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 내가 해당 주식을 숏텀으로 1년 이내로 소유했을 때에는 그 Ordinary Tax 테이블을 따라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1년 이상이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장기 보유 세율에 적용을 받는데, 일반적으로요, 장기 보유 적용되는 캐피탈 게인 텍스가요, 오디너리 텍스보다 낮습니다. 더 유리한 거죠.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1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1년 이내 보유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세율에 적용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세율은요, 지금 0%, 15%, 20%인데요. 아무튼 그와 같은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주식을 여러 개를 투자를 여러 차례 하니까 1년 동안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 롱텀 캐피탈 게인, 롱텀 캐피탈 러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숏텀으로 캐피탈 게인도 있고 로스도 있잖아요. 이걸 다 묶어가지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남은 것이, 원래는 롱텀은 롱텀끼리 하고 숏텀은 숏텀끼리 하고 그 다음에 롱텀, 숏텀이 남은 그 금액을 또 이제 서로 업셋시키는 그런 방식인데요. 어찌됐건 이때 남는 최종 금액이 손실이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죠. 내가 그런 경우에는 3,000불까지만 기타 소득에서 업셋하고요. 나머지는 캐리 오버, 미래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누적 금액, 누적 로스로서 캐리 오버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디비전드 텍스 같은 경우는요, 디비전드는요, 이게 퀄리파이드 디비전드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대개의 경우 우리가 미국에서 주식 투자하는 경우에는요, 퀄리파이드라고 보면 되고요. 그 경우에는 이 장기 보유한 캐피탈 게인 텍스 레이트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홀딩 피리어드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요. 일반 주식의 경우는 2달, 60일 이상 보유했을 때 이와 같은 디비전드 세율, 그리고 이게 배당이 언제 디클레어가 되고 이런 것들 나오는데요. 그건 너무 기술적인 내용이니까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디비던드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은 캐피탈 게인 레이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롱텀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것이 NIIT, Net Investment Income Tax였죠. 그래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소득세에 추가로 투자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추가 소득세로서 3.8%가 부과된다라고 했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주식 매각에 대해 발생하는 캐피털 게인, 디비던드, 인트레스트, 렌트, 로열티 등등이 있다라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계산 방법, 외국세 공제에 있어서의 내용이었었는데요. 이와 같은 투자 소득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이 3.8%의 추가 소득세가 아니라 나의 이 텍스 파일링 스테이터스, 내가 싱글이냐 아니면 부부 공동신고냐 이거에 따라서 어떤 금액이 주어지고요. 싱글일 경우 20만 불, 뭐 부부 공동일 경우 25만 불. 그래서 그 금액을 넘어서는 경우에 이제 세금이 부과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예전 영상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로 와시 세일에 대한 건데요. 이건 뭐냐? 역시 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나는 이거 굉장히 잘 될 것 같은데 일시적으로 손실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들어 뭐 테슬라 스탁이에요. 테슬라를 내가 뭐 200불 때, 뭐 300불 때 샀는데 지금 뭐 200불이라고 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주식의 가치가 떨어졌으니 이걸 팔면 손실이고, 나는 다른 데서 주식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금년에 텍스 플래닝, 이거를 전문적으로 로스 하베스팅, 수확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내가 어떤 주식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팔아서. 근데 이거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주식이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 계속 가져갈 생각이에요. 하지만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실현하지 않았지만 내가 샀을 때 가격보다 떨어져서 손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harvest, realize 해가지고서는 실제 내가 realize 한 소득, 이익과 차감하는, 이 상쇄하는 데 쓰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테슬라 주식을요 300불에 샀었는데 200불인 상태에서요 팔고 바로 다시 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300불에 샀는데 200불에 됐을 때 팔았으니까 100불만큼이 캐피탈 로스로 발생하고, 그리고 나는 다시 바로 샀으니까 나는 똑같은 주식 갖고 있는 건데 나의 이제 취득가액만 200불로 바뀐 거잖아요. 그리고 이 100불이라고 하는 실현 손실을 내가 딴 데서 벌어들인 캐피털 게인하고 offset하는데 쓸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인데, 법적으로 이게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게 바로 와시세일이라는 건데요. 방금 제가 예로 들었던 테슬라 주식에서는 300불에 샀던 것을 200불이 됐을 때 팔아서 바로 샀을 경우에는요, 이거 그대로 300불 베이시스로 간주되게 됩니다. 언제? 내가 해당 주식을 팔고 나서 한 달 이내 30일이라고 하는 타임프레임 내에 똑같은 주식을 다시 살 경우에는요, 이 손실을 실현됐다라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와시세일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식 투자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텍스 컨시퀀스로서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 전업 투자자의 경우 가끔씩 질문을 받는다는 거죠. 나는 진짜 그냥 뭐 장기 가치 투자자가 아니라 데이 트레이더고 나는 직업이 이거예요 라고 했을 경우에는 앞서 이 말씀드렸던 이 캐피털 게인 텍스라던가 이런 것들의 혜택을 누리면서 동시에 내가 이와 같은 투자를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각종 비용들이 있죠. 왜? 이건 내가 직업이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사이드로 투자자로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게 직업으로서 하는 거니까 각종 비용들, 뭐 컴퓨터를 산다거나 또는 뭐 이런 소프트웨어에 등록을 한다거나 아니면 유명한 그런 사이트에 유료로 가입해서 뭐 서브스크립션 피를 낸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또는 뭐 사무실 비용이죠. 이런 것들이 다 비즈니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데요.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 그래서 그 조건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다뤘던 영상이 185강에 있으니까요. 만약 여기에 해당될 만큼 나는 정말 액티브하고 정말 루틴하게 주식 투자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5가지 이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되는 그 세금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